자, 315페이지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시행자는 정비 계획에 따라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 만든다. 사업 계획서 뭐가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요. 넘기면 316페이지 사업 시행 인가에 관한 사항인데, 사업 시행 인가. 거기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자, 사업 계획서는 당연히 시행자가 만들 것이고, 세 번째 줄 시장 군수에게 인가받는다 줄 겁니다. 사업 시행 인가권자가 시장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파트는 이거는 언제 보냐? 사업 시행 인가 파트가 개발법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낮은 파트요. 표시하지 말고 내비뒀다가 4월, 6월 달 갑시다. 지금 봐봤자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이쪽은 출제가 거의 안 되는 파트니까. 넘기면 324페이지 4번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1번 임시 수용 시설의 설치 등. 얘는 그런 대로 나오는데 좀 됐죠. 얘는 봐야죠. 1번 사업 시행자는 체크합시다. 주거환경 재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줄 거놓고,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당해 정비계획 내외 소지한 임대주택 등 시설의 임시를 거주하거나 주택점의 융자선 등 임시 수용선 조치를 하여야 체크합시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임시 수용소에 필요할 때는 국가, 지자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 토지를 체크합시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일시 사용. 그러면 줄 건데가 주간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줄 거놨고, 하이한다 줄 거놨고, 일시 사용 줄 거놨고. 2번 국공일 무사입니다. 국가, 지자체는 사업 시행자부터 임시 수용소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 사용권 받을 때는 건축물 토지에 대해서 다음 해당 사유가 없는 한 체크합시다. 거절하지 못한다. 체크합시다. 사용료 대부로 면제한다. 박스 3가지 거절 사유가 3가지 있습니다. 3가지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고 3가지 사유가 아니면 거절 못합니다. 3자 매매계획 체결했다. 사용 신청 전에 사용기가 확정됐다. 3자에게 이미 사용 허가를 했다. 나머지 3, 4, 5는 지금 중요하지 않고, 자, 그 내용 좀 봐야 되는데, 그 내용이 노트 38페이지 맨 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3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여기서 우리가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하고 사업하는데, 정비사업은 기본이 철거가 기본이거든요. 근데 주택이 철거되면 주민들은 어떻게 이주 대책을 만들 거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주 대책 수립인데, 우리 법에서는 뭐만 인정했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 주거환경 재개발 2가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정비구역 안이나 밖에 여기에 임대주택이 있으면 이 임대주택을 이주 대책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이주 대책용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LH공사가 임대주택 지어가지고 임차인 모집할 때 이 시행자가 내가 먼저 이거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범위내에서 먼저 쓰도록 주게 돼 있어요. 이게 없다 그러면 정비구역 안이나 밖에다가 주민을 어쨌거나 옮겨야 되니까 주민들을 임시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즉 안 되면 천막이라도 치고 이런 얘기요. 그것도 옮겨라. 이도저도 안 되면 뭐 주라고? 이주비 줘라. 이주비라도 지원하든가. 이게 뭡니까? 주택자금의 융자세입니다. 이런 조치를 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다요?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그 다음부터 내용이 이리 갑니다. 그럼 이제 임시 수용시설 설치하려면 저기 있던 토지나 건물 어쨌거나 써야 되겠네요. 일시 사용. 옛날에는 사용, 수용 이런 게 문제였어요. 일시 사용하는데 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마침 국가나 지자체다. 국가나 지자체 소유냐 아니면 기타 소유냐. 국가나 지자체 소유면 무상으로 쓰고 나머지는 유상으로 쓰는데, 국가나 지자체는 거절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잘 나오니까 거절할 수 있냐 없냐, 있다. 하나 둘 셋. 하나 좀 쓰자 그랬더니 네 오기 전에 이미 매매 계약을 한 거다. 그거 내 거 아니다. 두 번째 씁시다. 그러니까 너 오기 전에 이미 사용 계획이 확정됐다. 세 번째 쓰자. 네 오기 전에 3자에게 사용 허가 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사유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툭 던져서 이래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고 있다.
시험으로 가게 되면 이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은 하이한다. 두 번째,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 국공유지는 무상이고 나머지는 유상이다. 네 번째, 거절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야 문제 풀리고, 그리고 이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하게 되면 실무.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끝까지 버텨 있으면 이사 갈 때 이사비 줍니까 안 줍니까? 이사비 주냐 안 주냐? 재개발은 줘요. 재개발은 버티면 이사비 주고 보내는데 재건축은 안 줘요. 그게 여기 있는 게 여기에 재개발은 뭐가 되는데 이주비를 주는데 재건축은 이주비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티면 야 이사 갈 때도 돈천 준다 하더라 1,000만 원 받아가야지. 재건축은 버텨봤다 그런 거 없다고. 재개발은 그것은 있다고. 그것도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아무 때나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정비구역 지정하기 3개월 전 그런 요건이 있다고. 그 요건을 갖춘 자들한테. 근데 재건축은 그런 게 없다고. 끝까지 살으면 뭐 나오겠지. 없으니까 안 맞으면 빨리빨리 나가라고. 재건축. 그 다음에 이제 2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 6월 달에 안 중요 그런 것은. 넘기면 3번 매도 청구 재건축 사업법의 특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6월 달에. 5번, 6번 6월 달에 329페이지 7번 지상권 등의 계약 해지. 얘는 또 은근 잘 나오는데 상식을 해보 상식으로. 자, 우리는 이게 저 뒤에 나와야 되는데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또 지워버렸네.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뭘 한다고? 철거한다고. 철거.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제 시행자는 뭐 한다고요? 건물을 갖다가 시행자는 철거합니다. 철거. 시행자가 건축물을 철거한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토지 소유자가 갑이다. 이게 주택입니다.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 을이 있다. 그러면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상식적으로 이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시행자 와서 뭐 할 테니까? 철거할 테니까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을은 목적 달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을은 갑에게 계약 해지하자라고 계약 해지하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계약 해지했으면 자 보증금 500 있는 거 보증금 달라 말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겠죠. 원래 집주인은 돈이 많죠. 원래 집주인은 보증금 빼죠 안 빼죠? 없지 다 썼으니까. 그러면 이해권리보호학에서 네가 대신 달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됐네. 네가 대신 달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줘야지 안 돼야죠? 줘야지. 주고 난 다음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얘가 배짱이 있어도 못 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배짱이 있으니까. 그러면 못 줘 그러면 시행자를 뭐라 그래요? 주기 싫으면 말아. 주기 싫으면. 공사 끝난 다음에 이것 대신에 이거를 갑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갑한테 줘야 될 이 토지금을 줍니까? 줘야지. 주긴 주는데 먼저 뭐 해놓고 준다? 압류해놓고 이때 압류는 효과가 뭐하고 똑같아? 저당권과 똑같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게 7번입니다. 1번 정비사업 시행에 인해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목적 달성 없으면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 가지는 금전반환 청구권은 원래는 소유자한테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없으면 세입자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세입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시행자에게 할 수 있다. 3번 금전반환 청구 행사자 금전을 지급한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한테 구상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죠? 당연히 있죠. 4번 시행자는 구상이 안 주면 저 갑이 배짱이 있다니까 안 준다니까 나 몰라 배째 그런다니까 어쩐다고? 소유자 소유에 속하는 토지금을 미리 압류해 놓으면 된다. 이때 압류 효과가 저당권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전속기간 규정 적용 배제인데 얘는 4월달에 합시다. 주임법 배웠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임법 배웠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작년에 배운 거 올해 배웠냐고 올해 안 배웠습니까? 혼자만 배웠다니까. 그러면 작년에 배웠는데 혼자만. 작년 시험하고 올해 배웠냐고. 올해 아직 안 배웠죠? 그러면 다시 배우고 4월달에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 이 부분을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8번은 6월달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331페이지 관리처분계획 이쪽은 중요해요. 관리처분계획, 분양계획. 어디 가고 있습니까? 이리 갑니다. 분양신청, 분양신청합니다. 분양신청. 자, 1번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1번 분양신청의 통지공고. 60일만 딱 잡으면 돼. 60일만. 이제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이제 분양신청 받고, 분양신청 받았으면 분양계획 만들고, 분양계획을 확정 짓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분양신청 받으려면 시행자가 토지소유자한테 야, 네 분양신청 할래 안 할래? 그럼 토지소유자가 평당 얼마인데? 평당 2,400. 할 거야 안 할 거야? 평당 분양가 2,400이다. 분양신청 해야 하네요? 자, 해야 하네요? 안 한답니다. 해야 하네요? 한답니다. 주변에 시세는 평당 7,000이에요. 근데 후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당 분양가를 줘야 주변 시세하고 비교를 해서 얘가 할까 말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이제 알려주자고요. 분양가가 얼마인지 언제까지 해야 된다. 너는 분양신청권이 있다 없다 알려줘야 돼요. 그게 며칠이라고요? 60일. 그러니까 거기서는 60일만 잡으면 돼요. 60일.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60일 내에 알려줍니다. 읽어볼게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내 계약적인 부담금 내요. 자, 평당 분양가는 얼마다? 분양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 한다? 이런 내용들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한 명 한 명 통지는 한 명 한 명 알리는 게 통지요. 알리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 내역 등 대리인이 정하는 사항을 일간 신문에 공고합니다. 통지하고 뭐 했다? 공고했다. 통지 공고가 중요가 아니고 60일이니까 60일. 60일이 중요합니다. 60일. 두 번째, 분양 신청 기간은 이제 체크합시다. 통지한 날.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를 합니다. 30일 이상 60일 이내. 단 관리처분계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좀 배워놓고. 자, 분양 신청 1번.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사업 시행자에게 합니다. 당연한 얘기고. 분양 신청 방법 중요하지 않고 넘어가고. 3번 중요하지 않고. 2번 중요하지 않고. 3번 야한가로 3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야한가로 3번. 현금 청산 의무 1번. 자, 사업 시행자는 1번 분양 신청하지 않냐한 자. 분양 신청 안 했으면 분양권이 없죠. 2번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 처리한 자. 똑같은 사람이죠. 안 한 거나. 3번 인가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대에서 제외된 자. 분양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이 너무 작으면 직권으로 빼요. 직권을 뺀다고. 얘는 직권으로 빠졌다고. 그러니까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이나 했다가 중도에 처리한 사람이나 했지만 분양권이 없이 잘린 나간 사람 셋 다 똑같이 분양권이 없죠. 그러면 분양권이 없다는 게 언제 확정됩니까? 분양권이 있다 없다는 어디서 결정해요? 관리처분계. 관리처분계 인가가 나면 분양권이 없다는 게 비로소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 그래서 관리처분계 인가 다음 날로부터 며칠 내 현금 청산? 90일.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이요. 분양 신청 안 했거나 했다가 처리했거나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관리처분 인가받은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에 현금 청산해야 된다. 중요. 청산 절차인데 1번 청산금 얼마 줍니까? 이런 건 별로요. 청산금 얼마 줄까요? 그러면 얼마 둘이 알아서 해야지. 시행자하고 소유자가 협의하는데 얼마를 놓고 협의할까요? 그러면 얼마 놓고 협의할까요? 공정한 자가 평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으로서 추천하는 감평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산술평균 가치를 놓고 협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산술평균 가치는 n분의 1입니다. n분의 1. 감평사 5명 들어갔다 싹 떼서 나누기 5. 그게 산술평균. 그 금액을 놓고 협의할 수 있고 이자 지급 며칠 내 주라고요? 90일. 90일 내에 주라고 했는데 150일 만에 줬다. 60일에 해당할 만큼 이자를 계산해서 줘라. 당연한 얘기고. 결론은 포인트가 1번이죠. 1번. 현금 청산 의무. 분명히 거기서 답 나온다 생각해야 돼. 관리처분 인가받은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게 개정되고 하니까 출제가 안 됐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요. 관리처분 인가받은 다음 날로부터 90일. 자, 2번 관리처분계 인가에 관한 사항인데 1번 사업시행자는 가로 건너뛰고 사업시행자는 분양 신청이 종료되면 분양증 현황이 들어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 수입에다 체크합시다.
자, 줄 거 있습니다. 쫙 그어야 돼요. 시장소 인가받아야며 관리처분 변경준지 폐지할 때 또 한 같다. 여기까지. 관리처분 작성에서 누구 인가받는다? 시장소 인가받고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관리처분을 변경준지 폐지할 때도 인가받는다. 자, 관리처분계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몇 개 있습니까? 많다. 이거 출제 잘 돼요. 출제 잘 되는데 관리처분계 내용이다 아닌 것은 절대 그러고 안 나와요. 지문 하나 써놓고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관리처분계에는 분양 대상자의 주소 성명이 포함되어 있다. 5. 관리처분계에는 세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X. 무조건 있답니다. 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나오면 이건 내용 몰라도 괜찮으니까 관리처분계 내용은 그냥 하나 툭 던져놓고 있다 없다 물어 무조건 있다 그 말하면 되고 나중에 나중을 대비해서 3번에 딱 밑줄 살짝 꺼놓고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및 대지 건축물의 추산에 분양 아까 이런 얘기했죠. 지금 여기에 지금 갑이 아까 101동이요. 101동 101호 가지고 있다. 101동 101호. 근데 얘한테 어디를 주기로 했냐 그러면 공사 끝난 다음에 103동 주기로 했다. 103동 103호 주기로 했다. 그러면 이게 정전 아닙니까? 정전이고 이게 뭐예요? 분양 예정이죠. 분양 예정. 그러면 분양 예정인 이 토지 건축물의 가격이 이미 관리처분계에서 나와줘야 이게 가격이 안 나오면 얘가 분양을 받을지 안 받을지 선택을 못한다. 가격이 나와줘야 되고 정전 토지 건물 가격도 이것도 관리처분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계 인가가 떨어지면 값은 나는 내가 추가 부담금이 얼마인지 돌려받을 게 얼마인지 그게 거기서 이미 확정이 돼요. 이걸 알아야 나중에 청산금을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처분계는 3번 주관식이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분양 예상인 대지 건물 가격이 나오는구나 생각하고 4번은 좀 암기 좀 해야 되는데 4번은 분양 대상자별 정전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줄거 봐요.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가격. 관리처분계획에 이게 정전토지 건축물의 가격 명세가 나오는데 이때 가격을 언제 날짜로 평가한다고요? 사업시행인가입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 날짜로 가격 평가한다. 이거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정전토지 건축물을 언제 날짜로 가격 산정하냐?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그것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내용은 시간이 있으면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이고 그냥 많다 이걸 풀 거니까. 넘겨봅니다. 넘겨보면 관리처분계 기준 1번 내용의 기준 해가지고 다음 기준에 따른다. 1번 원칙 정전토지 건축물의 면적, 이용상황, 환경. 정전토지 건축물의 면적, 이용상황,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대지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야에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2번 증환지, 감환지인데 증환지가 너무 작으면 늘리는 게 증환지죠. 크면 줄이는 게 감환지입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크면 줄이고 너무 작으면 늘려가지고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하자는데 우리가 지금 A가 여기에 땅 가지고 있다. 끝난 다음에 이 땅 대신 이 땅 준다. 이걸 보면 뭐라 그래요? 환지라 하죠. 환지라 하는데 갑이 여기에 토지 건물 지금은 환지가 아니요. 갑이 여기에 토지 건물 가지고 있는데 정비사업에서 싹 철거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정전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새로운 대지 건물로 주는 거. 이거는 권리관계 변환. 권리관계 변환해가지고 이것은 환권 그래요. 환권. 땅끼리 바꾼다. 이걸 뭐라 하고 환지라 하고 이것은 환권. 그러니까 증환지, 감환지가 아니고 증환권, 감환권. 그 어려운 표현이요. 환권 들어봐야 돼. 환권. 시험 문제가 공용 환권 이런 말 나오니까. 다음 중 도정법과 관계없는 것은 1번 공용환권 X 들어본 적이 없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관리처분계약이 환권 방식이에요. 환권 방식.
권리관계 변화니까 2번 증환지 감환지보다 증환권 감환권이 맞는 말입니다. 아니 홍성택 자꾸 우니까 왜 웁니까 근데? 왜 그래요? 슬픈 일이세요 갑자기? 하품해서? 아니 뭔가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볼 수가 없는데 자꾸 울고 있으니까. 명절에 고향 갑니까? 갔다 왔어요? 우리 홍성 가서 만나야 되는데 홍성 가가지고. 홍성군 고향이 뭐라 무슨 면? 위지면 무슨 리? 터소리 위지면 터소리 환. 이게 위지면 터소리 환. 이게 무슨 계획이요? 환지계. 위치, 지목, 면적, 터질, 소리, 이용성, 환경. 이게 환지계 환지계. 지금은 무슨 계획이요? 관리처분계, 분양계. 분양계획은 면리환이요. 면리환. 위지면의 면, 터, 수, 리환. T의 세 개만 고려한다고. 그래서 환지계를 먼저 잡아야 된다고. 위지면, 터수, 리환에서 위지면의 면, 터, 수, 리환에서 리환. 1번 다시 봐요. 1번 정전토지 건축물의 면적, 이용상, 환경 세 가지는 필수 고려 이력입니다. 2번 증환권, 감환권이죠.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물에서 필요하면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건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합니다. 3번 환지부지정.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계획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산할 수 있습니다.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청산할 수 있다 없다 문제니까 있다고. 4번 토지 규모 조정에서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킨다. 그러면 증환지. 토지에 가리면서 보상한다. 그것은 환지 부지정이에요. 건축물의 일부와 건물 있는 대지 공유주분 준다. 이것은 입체환지요. 토지 규모가 작으면 셋 중에 하나 하자고 좀 늘려주든가 아니면 빼고 돈 주든가 아니면 아파트 주든가 이런 얘기입니다. 증환지 할 수도 있고 부지정 할 수도 있고 입체환지 할 수도 있다 이 얘기고.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주급시다.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 분양신청 만료된 날 기준으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1, 2, 3, 4 그 시험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요. 그 다음 이제 주택공급. 1세대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할 때 1주택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인 이상의 1토지 1주택 공유에도 1주택만 준다. 간단하게 1주택이 원칙입니다. 혼자서 주택을 100개, 1000개, 10,000개 가져도 하나 줍니다. 2명이, 10명이, 20명이 주택 하나 가져도 하나 줍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여러 개 가져도 하나 주고 여러 명이 하나 가져 하나 준다. 이게 대원칙. 그럼 원칙이고 예외. 이제 조건에 따라서 다 달라져. 1토지를 공유한 경우 걔는 문제 내기가 좀 애매한 질문이요. 하나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에서 주택 공급 방법에 대해서 따로 정한 게 있으면 시도조례가 정하는 방법을 따르라. 무슨 얘기냐? 하나의 토지를 5명이 공동 소유했다. 주택은 몇 개 준다고? 1주택 준다. 1주택. 하나의 토지를 5명이 공동 소유 몇 개 준다? 1주택을 줘야 되는데 5명이 자 토지 하나를 공동 투자해서 공동 투자 몇 평짜리 20평짜리 공동 투자해서 주택 몇 개 준다? 하나 준다. 5명이 공동 투자해서요 몇 평짜리 900평 되는 땅을 공동 투자해서요 하나 준다. 형평성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이것은 안 맞지. 이랬을 때 시도조례에서 뭔가 따로 정해놓은 게 있느냐? 강원도 예를 들어서 강원도 조례에서 우리는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경우로서 100평을 넘어가면 만일에 100평마다 하나씩 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몇 개가 된 게 얘는 9개다. 9개. 그러면 주택을 몇 개 줘야 된다? 9개 줘야 되는데 이게 5명이 소유하잖아요. 그럼 최소 몇 개는 줘야지?
5주택은 줘야 되는 이런 얘기인데 거기 있는 지문상으로 문제 내기가 애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번은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별로고 2번 2번부터 조건에 따라 다 달라진 거예요. 2번 다음에 해당하는 소유한 주택 체크합시다. 수, 만큼 공급할 수 있다. 소유한 주택 수, 만큼 준다가 아니고 줄 수 있다. 하나, 과밀박 재건축입니다. 수도권은 어디가 수도권이요? 강원도는 수도권 이해 아니요? 그럼 무슨 권이요? 강원권인가 강원권? 수도권은 어디가 수도권이요? 서울, 경기, 인천 세 개를 수도권이라 하는데 수도권은 과밀억제권력, 성장관리권력, 자연보전권력 세 가지 나는데 세 가지. 근데 재건축을 하는데 재건축 자 여기서 과밀억제권력 왜니까 성장이나 자연보전권력 여기에서 재건축하면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는 과밀억제권력이 아닌 데서 재건축하면 어쩐다.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기억을 딱 보면서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구나. 여러분은 수도권이 아니니까 그 느낌 되고 니은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는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그리고 국가지하철 주택공사 등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전부 다 기억해야 돼. 계산 문제 나오니까.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세 명이서 첫 번째 과밀박 재건축, 두 번째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세 번째 국가지하철 주택공사 등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자, 3번 이제 2주택 써놔요.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밖에 나가면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이런 말 해요. 그럼 우리가 저 뭔 말인가 이것도 못 알아보면 안 돼요. 큰 집 작은 집 얼마가 작은 집이냐. 우리나라는 전용면적 60이하가 작은 집 소형 그럽니다. 소형 주택 60이하 60이하는 몇 평이요? 18평 전용면적 18평 60이하요. 자 정전 토지 건물 2주택 정전 토지 건축물에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 기준한 가격범위 줄 거예요. 가격범위 정전주택의 체크범위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 그중 1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60 이하는 아까 얘기했죠. 자 지금 얘 권리가 101동 101호에 대한 권리를 어디로 옮긴다? 103동 103으로 옮긴다. 이렇게 옮기는 걸 뭐라 하겠다? 이전, 알린다, 고시 소유권을 언제 취득한다? 이전 고시 다음 날 취득한다. 그러면 60제곱미터 60 이하자는 이전 고시 다음 날 소유권 취득이니까 다음 날로부터 3년 동안 전매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갑이 2, 3,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갑이 이렇게 얼마짜리 가지고 있냐? 5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5억 주택 가지고 있는데 정비사업 했어요. 정비사업 해가지고 정비사업까지 없어지고 이제 다시 이제 아파트가 나오는데 자 지금 얘는 평수가 좀 커 보이고 작아 보이네. 자 얘는 몇 평? 얘가 전용면적 18평짜리고 얘는 몇 평짜리냐? 얘는 전용면적 32평짜리다. 18평짜리가 얼마짜리냐? 2억짜리다. 32평짜리가 얼마냐? 얘가 3억 5천짜리다. 이러면은 자 지금 정비사업은 값은 몇 개 받고 싶다. 나는 마음속으로 2개 받고 싶다. 2개 받고 싶은데 정전 토지 건물 가격 얼마다? 5억이다. 분양받은 거 얼마다? 5억 5천이다. 그러면 2개가 안 된다고. 5억 범위 내에서만 2개 준다고. 5억 범위 내에서 2개. 그러니까 얘는 2개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만 분양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양도 안 되는데 얘는 더 받고 싶은데 왜 안 주냐고 더 줄 생각을 해야지. 근데 더 이상 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밖에 못 준다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 이게 몇 평이냐 그러면 60평이다. 60평. 가격에서 안 되면 뭐로 봐가지고 면적으로 봐가지고 둘 다 몇 평이네? 둘 다 하면 50평밖에 안 되니까 그럼 어쩐다고? 2개 줄 수 있다. 이 법을 개정한다는 얘기예요.
종전 토지 건물 주택 가격 범위 내에서 2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전용 면적 범위로 2개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60이야. 60이야. 18평이야. 이게 작은 집이요. 60이 안에 이전 곳이 다음 날부터 몇 년간? 3년간 전매 제한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이런 얘기요. 4번 3주택 이하로 공급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면 3주택 이하인데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자는 다가구 주택을 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몇 개까지 준다고? 3개까지, 3개까지. 근데 얘는 다가구네, 다가구. 다가구. 갑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인데 다가구는 단독이요, 단독. 단독입니다. 단독인데 아고 가구가 거주하니까 다가구지. 그래서 얘는 지금 몇 호가? 9호. 지금 얘는 9개 가지고 세 받아 먹고 살고 있다고. 근데 여기다 뭐 한다고? 정비사업 한다고. 몇 개까지 줄 수 있느냐? 원래는 3개를 줘야 되는데 3개까지 줄 수 있는데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몇 개까지 주냐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분양했는데 그 중에서 얘가 평수가 가장 작아 보네. 가장 작은 공급가가 얼마짜리? 얘가 2억짜리다. 2억짜리. 얘가 가지고 있는 다가구는 몇 억짜리냐? 9억짜리다. 이러면 몇 개까지 주냐 그러면 가장 작은 공급가로 나눠보라고. 나는 얼마 나옵니까? 4.5.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몇 개까지 줍니까? 4개까지 준다 이런 얘기. 이게 다가구요. 봐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면 3주택 이하로 한정가 돼. 다가구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정전 토지 건물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한 가격을 분양주택 등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을 나눈 값만큼 준다. 방금 설명했던 제기고. 2번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른 과밀역적권역에서 투기과열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은 3주택 이하로 한정해 줄 수 있다.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역적권역. 뭐만 아니면 투기과열지구만 아니면 몇 주택 이하로? 3주택 이하로 줄 수 있다. 즉 그거 써놔요. 강남 재건축. 좌우지간 우리나라는 부동산 경기가 살려면 어디가 먼저 살아야 돼요? 강남 살려면 강남부터 시작이니까 어떻게 해서 강남 불을 지필 거냐는 얘기예요. 이게 재작년이죠. 벌써 2년. 재작년 연말에 들었던 부동산 3법입니다.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야 어쩐다고?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통과됐는데 활성화됐습니까? 그만 통과되면 활성화될까 좀 난리치던데 그래도 통과됐거든요. 뭐가 없어졌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당분간 유의하자. 두 번째 이해 아닙니까? 예. 강남 재건축 풀자. 원래는 몇 개까지 못 봤는데 2개밖에 못 봤는데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주자. 안 된다니까. 있는 애들이 다 가진다니까. 다 주자. 안 된다니까. 5개 주자. 안 된다니까. 그럼 몇 개 줄까? 3개. 그래서 3개 온 거예요.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 풀자. 안 된다니까. 그거 풀어야 경기가 산다니까. 그러면 반 풀자 해가지고 민간 택지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1년 전에 떠들었던 지금 3개 풀면 경기 산다 해서 풀어놨더니 별로 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강남 재건축 살리자. 강남은 과밀역적권역입니다. 재건축인데 뭐만 아니면 투기 과열지구만 아니면 우리나라에는 뭐가 없다고? 투기 과열지구가 없어요. 현재 투기는 무슨 투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투기가 필요해요? 투자가 필요해요? 투기가 필요해요. 투기가. 지금 투기꾼이 다 죽었는데 투기꾼이 설정돼도 돈 좀 벌여. 그 다음에 투자가 따라간다니까. 투자는 먼저 절대 선행 안 해요. 거기 학교는 시간에 연교 안 합니까? 투자의 순기능, 역기능 해가지고 투기, 순기능, 역기능 해가지고 먼저 투기꾼이 끌고 가야 투자가 따라가는데 지금 우리는 투기가 죽었다니까. 투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택 공급 기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가 1번, 2번 그게 공통 기준이고 그 다음에 3번 사업별 기준인데 그런 내용까지 하게 되면 평생 공부 침이 됩니다. 이 중개사 시험 공부가 침이 된다고. 지금 침이 되면 안 된다고. 1년 딱 하고 임장활동 해야지. 그러니까 더 보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4번 잔여분철인데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에 700세대 건설할 겁니다. 조합은 여러분 분양 신청하세요. 500세대 분양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남는 200세대는 어쩐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상식입니까? 그게 4번입니다. 4번. 나머지 어쩐다? 1번 분양. 넘어갔습니다. 5번 대지 건물에 대한 처분.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관리처분계. 관리처분 뭐라고? 분양계. 처분관리 뭐라고? 분양처분. 상식적인 얘기요. 분양계획대로 분양처분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6번 재산평가 얘는 4월달에 합시다. 옆에 3번 공람 인가 절차. 공람 및 인가 절차. 자, 공람 및 의견 청취, 인가 여부 통보, 고시 통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쪽 파트는 절대 중요하잖아요. 4번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 효과 이해는 중요합니다. 1번 중요. 자, 원칙이 중요합니다. 건물 철거 언제 합니까? 아까 설명 다 했어요. 관리처분계 인가 받고 원칙만 봐요. 원칙만. 2번 사용수익 정지 이해해야 돼. 이해.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뭐가 시작된다고? 철거가 시작된다고. 철거하는데 건물 안에 혼자 앉아 있어야죠. 어찌하죠? 나가야지. 언제까지 나가야지? 새 집 받을 때까지. 언제 새 집 받는다고? 이전 고시 다음 날.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들어왔으라고. 그러면 이전 고시일까지 어쩌라고? 쓰지 말라고. 이해해야 돼요.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정전토지 등 사용수익 할 수가 없다. 단 시행자한테 나 일주일만 더 쓸게. 그래. 그러면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시행자 동의 받았다든가 또는 내보내려면 보상금 주고 보내야 돼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는 좀 더 쓸 수 있다. 그러하지 않는다요. 단순하지만 이거 잘 나옵니다.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전 고시일까지는 사용수익 정지예요. 단 시행자 동의 받았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않는다. 쓸 수 있다. 주택공급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6번 X 341페입니다.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1번 준공인가. 준공인가 이것도 질문하다 보니까 건축물 대장 떼가지고 이제 중개 이제 집 보여주러 가면서 건축물 대장을 떼봤더니 왜 또 건축물 대장에 준공인가 이게 찍혀 있으니까 살금이 전화해서 교수님 있잖아요. 준공인가가 뭐예요? 갑자기 왜 물어보냐? 누가? 잠실댁이. 잠실에서 중개를 하다가 건축물 대장 때문에 준공인가 찍힌가 도대체 준공인가는 뭘까? 우리 집 지으면 뭘 받아야 돼요? 한 학생이 준공 검사하고 사용 검사하고 준공 검사하고 인가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어보던데 모든 공사가 끝나면 뭔가 공사를 할 때 그냥 했으면 끝나고 그냥 쓰는 거예요. 시작할 때 뭔가 승낙을 받았으면 허가를 받았던 승인을 받았던 인가를 받았던 그렇게 해가지고 끝났으면 어찌해야 돼요? 검사해야 돼요. 검사. 허가해준 내용 공사가 제대로 끝났는가? 그게 뭡니까?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검사, 사용승인 다 똑같은 말이야. 단지 법별로 우리가 도시개발법은 준공검사 그러니까 도정법은 준공인가 그러고 주택법은 사용검사 그러고 건축법은 사용승인 그런 식으로 쓸 뿐이지 그 말입니다. 준공인가 딱 보고 건축물 대장에 준공인가 2012년 5월 4일 그러고 나오면 순간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재개발 재건축 한 거구나 그렇게 해석해야지. 이거 도정법으로 지었네. 재개발 재건축 했네. 사용검사 2012년 그러면 이거 이걸 주택법으로 처음 지은 거네.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준공인가를 말 쓰거나 그렇게 말고 넘어갑니다. 여기는 지금 넘기면은 342 설명할 거 없어요. 343페이지 3번 소유권 이전 고시에서 1번 이전 고시 잘 써놨네. 분양 처분 양거래 밑에 2번 중요합니다. 2번 소유권 취득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전 고시 다음 날 중요. 그 다음에 밑에 3번은 시험에는 나오지만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자, 대지 건물에 분양받은 자, 대지 건물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면 정전 토지 건물이 있다 뭐 지상권 전세권 따지 말고 정전 토지 건물 권리관계는 분양받은 대지 건물로 그대로 이전합니다.
그런 얘기니까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넘기면 2번도 마찬가지요. 취득하는 대지 건축물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건물은 이거는 개발법으로 말하면 뭐하고 똑같고 환지하고 똑같고 줄 거요. 포류지와 일반에 분양하는 대지 건축물. 포류지와 일반에 분양하는 대지 건축물 줄 거 써놔요. 뭐라고? 잔여분. 잔여분이 뭐예요? 그거죠. 이거 700세대하고 조합원 여러분 500세대 몇 개 남았다고 200개 남았다고 그게 잔여분. 그거는 체비지 보류지로 본다 이 얘기고. 등기입니다. 분양 등기. 우리가 환지 등기는 환지 처분 공고하고 며칠이요? 환지 처분 공고하고 며칠 내에 등기소에 촉탁 신청? 좀 더 써요. 자, 정확히 빨리 찍어요. 며칠? 아니, 다른 사람 조용히 해봐요. 자, 며칠? 더 쓰라니까. 15일 좀 빼요. 네, 14일. 앞전째 환지 등기 신청은 14일. 지금 이제 이전 등기는 지체 없이. 환지 등기 14일. 이전 등기 지체 없이. 그 부분만 좀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2번 타등기자입니다. 이전 고시가 있으면 이전 등기할 때까지 중간에 모든 등기는 일체금지입니다. 중간에 모든 등기는 일체금지다. 청산금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은 청산금 뭐 말하면 되냐? 345페이지 4번 소멸시효. 나머지는 지금 할 만큼 중요하지 않고 청산금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그거는 개발법하고 도정법 법이 다르다고 이게 달라질 수 없는 거예요. 몇 년이요? 5년. 5년보다도 더 중요한 말은 언제부터 5년이? 언제부터?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저당권의 물상대에는 담보물권 효력은 대체물에 영향을 미친다. 원장님 할 겁니다. 원장님. 민법 시간에 배웁니다. 넘어갑니다. 347페이지 X입니다. 8X, 9X. 그런 내용 공부하면 안 돼요. 50, 51X고 52페이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 제도 만들어 놓고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났는데 과감하게 X입니다. X. 나오면 어쩌죠? 888. 무슨 뜻이요? 888 전법으로 풀면 됩니다. 나머지는 더 하면 안 돼요. 더 하면 시간 낭비. 나머지 더 할 시간은 잠자야 돼요. 체력 비축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도정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에 가게 되면 이 정비사업 흐름을 써야 돼요. 정비사업 흐름 반드시 한번 써보고 정비사업 흐름 써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시행 방식하고 시행자 한번 써봐요. 어차피 잊어먹겠지만 써봐야 돼요. 정비사업 흐름 써가지고 이 흐름을 좀 타야 되고 순서도 시험에 나오지만 이게 순서 모르면 나중에 우리 지금 이 도시도 경기만 좀 좋아지면 전부 다 재개발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도시는 경기가 좋으면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못 하겠다고. 재개발 한다 그러면 이 정비사업 모르면 중개가 안 돼요. 중개 사고가 나오니까. 이 내용 흐름 좀 알아놓고 시행자고 시행 방식은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내일만 수업하면 명절인데 명절 잘 세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